며칠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한글이 아프리카의 문맹률을 낮추다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호기심보다는 의문이 앞섰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언어가 어떻게 그곳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우수성이 아프리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고 결국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블로그에는 아프리카의 한 외딴 마을, 이름도 생소한 은비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마을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현대 문명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농업과 소규모 가축 사육이었지만 문맹률이 무려 8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했어요. 학교가 있긴 했지만 교사 부족과 적절한 교육 자료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성인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맹은 단순히 글을 모른다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의미했어요. 은비나의 주민들은 농업 기술이나 의료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참고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 보내온 농업 매뉴얼이나 보건 자료는 모두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시장에서 거래할 때도 계산이나 가격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죠.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은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한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한국의 한 국제구호 단체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체는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주력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해 교육이 핵심이었죠. 여기서 특별했던 점은 이 단체가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한글을 배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주민들은 물론 단체 내부에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특성이야말로 은비나 주민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학적 도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주민들에게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가르친 뒤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은비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토착 언어의 단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는 방식이에요. 이 접근법은 예상외로 큰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낯설어했어요. 가, 나, 다 같은 글자를 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하지만 곧 한글의 규칙적인 체계와 소리와 문자의 1:1 대응 구조가 마을 주민들에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흙벽으로 지어진 작은 교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자, 가를 써볼까요? 칠판에 쓰여진 가를 따라 쓰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어요.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아이들은 금세 익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아줌마는 자신의 가게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죠. 이게 내 이름이라니,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니. 그녀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은비나 사람들은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자신들의 전통과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남길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주민이 그렇게 말했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어 주었어요.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한글을 집에서 부모에게 가르쳤고 부모는 다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흙벽으로 지어진 교실의 풍경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활기를 띠었어요. 한글을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민들, 손때 묻은 작은 노트에 열심히 글자를 따라 쓰는 모습, 칠판 앞에 나와 또박또박 자신이 배운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아이들까지, 이 모든 장면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을 처음 접한 은비나 주민들은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결합 방식에 크게 놀랐다고 해요.
이건 마치 퍼즐 같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단어가 되고 그 단어가 우리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라고 한 어르신이 말했죠. 그는 평생 동안 문자를 배우지 못했지만 한글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 내려가던 그의 손은 떨렸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글을 활용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은비나 지역에서는 농작물의 적정, 심는 시기나 비료 사용 방법을 알리는 포스터가 자주 배포되곤 했어요. 하지만 글자를 읽지 못했던 주민들은 이 포스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를 반복하기 일쑤였죠.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이 포스터를 직접 읽고 이해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 한 여성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가격을 계산하는 게 늘 어려웠어요. 숫자를 외우고 암산으로만 처리했는데 실수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격표를 직접 써서 붙일 수 있어요. 고객들도 더 신뢰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배운 한글을 이용해 자신의 가게 간판까지 직접 만들어 걸었어요. 그 간판에는 크게 마리암의 가게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고 그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또한 한글은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과거엔 학교에 다녀도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한국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소년의 얼굴은 한글 덕분에 더 큰 꿈을 품게 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도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점차 확실해졌어요. 주민들은 배운 한글을 활용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며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토착 언어로 된 속담, 전설, 생활의 지혜 등을 한글로 적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기회를 얻었어요. 단순한 문해 교육에서 시작된 한글 수업이 마을에 미친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주민들은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교육의 기회를 얻은 아이들은 마을의 미래를 바꿀 준비를 하게 되었고, 글자를 배운 성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은비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게만 보였던 기존의 문자 체계가 아닌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마을에서 한글을 가르친 한국 봉사단의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마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글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단순한 글자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은 은비나에서 시작해 이웃 마을로까지 확산되었어요. 한글을 배우고자 은비나를 찾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마을 자체가 일종의 지역 교육 허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마을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죠. 한글 교육이 은비나 마을에서 시작되었을 때 주민들 사이에는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했어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글자를 배운 적이 없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과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특히 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글자를 가르치려는 거지? 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죠. 주민들은 한글이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한글 교육의 첫날, 한국 봉사자들은 마을 광장에 가니 교실을 설치했어요. 빛바랜 칠판과 초라한 책상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 의자들로 꾸며진 공간은 단출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봉사단의 리더는 한글의 역사와 설계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며 수업을 시작했죠. 한글은 아주 오래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이 글자를 알지 못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임금님과 학자들이 힘을 모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이지만 여러분도 이 글자를 배운다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고 새로운 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어요.
특히 한글이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했죠. 은비나 마을 역시 오랫동안 권력자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건 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민들은 서툰 발음으로 가를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봉사자들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적으며 소리와 글자의 연관성을 설명했죠. 그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의 주민들은 점점 흥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제대로 쓰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곧 한글의 쉬운 원리 덕분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내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나나와 같은 단어를 적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봉사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에피소드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그는 평생을 농사짓느라 손에 글자를 적어본 적이 없었지만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적어보았어요. 그 이름은 곧 그가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저장 창고에 새겨졌고 이제는 마을 사람 누구나 그가 만든 물건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는 글자를 배우니 내 물건에도 생명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교육 초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한글의 발음을 그들의 언어에 맞추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란을 느꼈던 겁니다. 은비나 사람들의 언어는 소리 체계가 복잡하고 일부 소리는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많았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자들은 한국어에 없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맞춤형 한글 표기법을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기존의 한글에 없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약간 변형된 기호를 사용하거나 발음 가이드를 추가로 작성하는 식이었죠. 그 결과 주민들은 더욱 자신감 있게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적어내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할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옛 전통 요리법을 한글로 기록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평생 해온 요리야. 이제 너희도 이걸 보고 따라 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하며 자랑스럽게 웃었죠. 이는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자신들의 전통과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은비나에서의 한글 교육은 단순한 문해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언어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한글 교육이 은비나 마을에 자리 잡으면서 주민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글을 배우며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마을 원로들이 한글로 기록된 마을 노래집을 본 순간부터였어요. 전통적인 구술 문화가 중심이었던 은비나에서는 이야기를 말로 전하고 노래로 기억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한글로 노래를 기록하고 외워야 할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을 보며 원로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글을 배우는 건 좋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방식이 사라지는 건 옳지 않다. 한 원로가 단호히 말했어요. 다른 원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 불만은 점차 주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 아이들이 우리 전통 노래를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요. 이건 한국 글자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한글 교육이 마을의 문화를 잠식한다고 오해하며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웃음으로 가득했던 교실은 점점 빈자리가 늘어났고 봉사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봉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봉사단은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마을에 관해 주민들을 모아 한글 교육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봉사단의 리더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결코 여러분의 문화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전통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확실히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너무나 소중하고 독특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여러분의 전통을 알릴 수 있을까요? 한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남길 수 있게 돕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봉사단은 실제로 주민들의 언어와 전통을 한글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원로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노래 한 곡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노래를 한 줄씩 구술하면 봉사단이 그것을 한글로 적고 다시 원로에게 읽어주었어요. 이게 내 노래라고? 글자로 보니 더 오래 기억될 것 같군. 원로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글로 적힌 노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중 한 아이의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 아이는 봉사단이 마련한 작은 노트에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했어요. 그 노트는 곧 마을 사람들이 돌려보는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단다. 노트를 본 어르신들은 한글로 적힌 이야기들을 읽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들도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노트는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로 발전했죠. 주민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한글로 적고 나누며 자신들의 전통을 되살리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되었어요. 문화를 보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특히 농업과 의료 분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부나 비정부 기구에서 제공하는 농업 지침서를 이해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읽고 따라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작물을 심을 때 어떤 비료를 언제 써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글자를 보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한 한글로 작성된 의료 포스터는 주민들이 예방접종 일정을 기억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예전에는 잘못된 정보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글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은비나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한글의 긍정적인 영향이 퍼져나갔어요.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은비나의 변화를 보고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왔죠. 이에 은비나 주민들이 직접 한글 선생님이 되어 이웃 마을로 찾아가 수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한글로 이런 책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는 서로 편지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간의 관계는 더 끈끈해졌고 마을의 자립심도 강화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글은 주민들에게 그저 한국의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초기와 달리 이제 은비나 마을 사람들은 한글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꾸었는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은비나 주민들에게 단순한 읽고 쓰기의 기회를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혁명적인 도구로 남게 되었어요. 몇 년이 흐르자 은비나 마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는 누구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주민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고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은비나 마을의 회관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 한편을 가득 채운 책장이었어요. 과거에는 책이라고는 구호 단체에서 나눠준 몇 장짜리 안내서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한글로 기록한 자료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었어요. 농업 기술을 설명한 책, 전통 요리법을 담은 노트, 주민들이 구술로 전하던 옛날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집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고 주민 누구나 이를 읽고 활용할 수 있었죠. 이건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요리법이에요. 마을의 한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책에는 전통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이 한글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제 이 요리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딸도 그리고 그 아이의 딸도 이 책을 보고 배울 수 있겠죠.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한글을 활용해 현재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농업 관련 노트에는 주민들이 농작물에 심는 시기와 비료 사용법을 적으며 더 나은 농업 생산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비료를 언제 뿌려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글자를 보고 시기를 확인할 수 있죠. 한글이 은비나 마을에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 것이에요. 과거에는 자신들의 언어가 단순히 구슬로만 전해지던 것에 불안을 느끼던 주민들이 이제는 한글로 모든 것을 기록하며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배우지 못했을 때도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죠. 한 원로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특히 전통 노래와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 만든 작은 책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이건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 글로 적혀 있어요. 한 소녀가 책을 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작은 책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이 단순히 보존해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젊은이들은 한글을 활용해 전통 노래에 새로운 가사를 추가하거나 은비나의 전통을 외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도 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화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농업 매뉴얼과 의료 자료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예전에는 정부나 구호단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농사를 짓거나 약을 복용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글로 기록된 정보를 읽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감염병 예방 포스터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구전으로 들어야 해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포스터에 적힌 글을 보고 정확히 따라 할 수 있어요. 한 주민이 그렇게 말하며 감사를 전했어요. 한글은 경제적 자립에도 기여했어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이름을 붙이고 가격표를 적어 시장에서 판매했어요. 한 가게 주인은 자신의 상점 간판을 직접 한글로 적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간판은 내 자부심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 가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죠. 글을 몰랐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은비나 마을의 변화는 이웃 마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글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공 사례가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주변 마을에서 은비나를 찾아와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은비나 주민들은 이제 단순한 배움의 수혜자가 아닌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배운 걸 이웃마을과 나누는 게 너무 뿌듯해요.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한글은 주민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마을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글을 통해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은비나 마을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첫 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이죠. 마을의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한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한 소녀가 밝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녀의 노트에는 또박또박 적힌 꿈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비나 마을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주민들은 한글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손과 눈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열어줬죠. 한 주민의 이 말은 한글이 은비나 마을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소통과 공감, 그리고 희망의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은비나 마을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은비나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